안녕하세요. 송성문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 직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 많이 상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전화 많이 주시면 최대한도로 열심히 제 경험을 살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해 시장 어떡하지, 올해 부동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 안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우리 송성문 대표님께 계셔서 참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다양한 정보 좀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좋은 정보 오늘 이 시간 통해서도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문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18번 지금 하단에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기다리는 동안에 송성무 대표님께서 좋은 또 부동산 정보들, 좋은 전략 세울 수 있는 정보들 좀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 2019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장 어떻게 또 바라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정보들 지금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은 매체를 통하고 또 이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해마다 좀 많이 틀리겠죠. 근데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이 전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부정적인 면만 또 볼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부분도 분명히 또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올해는 정말 부동산 시장 물론 예측을 한다는 거는 시장 자체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2019년에 부동산 예측에 대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규제 정책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규제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듣고 알고 계시지만은 종합부동산세 또 시행이 되고요. 또 인상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DSR 적용 또 청약에 있어도 이제 청약 1순위에 대한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이 굉장히 크게 내용을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올해도 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이제 서울에 있는 수요를 이제 분산시키고자 좀 외곽으로 분산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3기 신도시가 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겠다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규제로 통해서 시장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책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미래 예측이지만 이런 규제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사실적으로 우리 올 한 해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 부동산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중앙은행적인 뭐 연준하고 지금 굉장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사실 어떤 식으로 인상을 계속해서 갈지 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 발표 때부터 얘기가 많이 됐지만 사실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1기 신도시 만들 때부터 시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짧게는 한 5년 또 길게는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획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뭐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수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또 굉장히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변동성을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많이 안 나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중요한 얘기인데 대기 수요입니다. 사실 서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서울 지역은 이 대기 수요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대기 수요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가 보유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라는 건 내 집 갖고 있는 이 보유율이죠. 결국 서울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자가 보유율이 낮습니다. 48%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52% 이상은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고 48%만 집이 있어요, 서울에. 그러면 이런 대기 수요자들이 서울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자가 보유율이 낮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대체 수요라고 합니다. 대체 수요인데 무엇에 대한 대체냐. 이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에 대한 대체 수요입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거를 얘기 들 수 있냐면 서울 지역의 노후화를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 지역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40% 정도를 약간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40%라면 굉장히 좀 수치가 높은 건데 특히나 강남권 구별로 나눠본다면 강남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축에 대한 대체 수요 실제적으로 옮겨 타는 이런 어떤 집을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겠죠. 그래서 이런 대기 수요와 이런 대체 수요, 신축에 대한 대체 수요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장의 어떤 요소든 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변동성과 대기 수요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는 이런 어떤 정책, 어떤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어떤 식으로 뭐 미래 시장이 뭐 딱 A에서 뭐 B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큰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흐름도 분명히 좀 간과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은 몇 년 후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없는 거. 지금 만약에 경기권에 입주물량이 많다. 이런 거는 3년 전에 이미 4년 전에 예측이 됐던 거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 년 후에 입주물량으로 전환된다는 거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이런 어떤 대체 수요, 이런 어떤 수요층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 윗부분에 가려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 년 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떤 시장의 혼란 속에서 예측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서울 지역에 어떤 신축 주택, 이 대체 수요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희소성이 계속 높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특히나 중심권 지역에 뭐 신축 아파트라든가 또 아파트가 아니면 신축 소형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어떤 안정성에 있어서는 지금 좀 보장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변동성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선점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올 한 해 정말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좀 깊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시장 자체를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겁니다. 요 윗부분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아랫부분도 보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시장 자체를 지금 단기 올 한 해를 보는 게 아니고 좀 2, 3년, 3, 4년 후를까지 보면서 큰 흐름의 시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신다면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 날 세미나 저희 회사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주제로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내셔서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나누는 시간 또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